어느 분들은 금방 오시겠죠? 그죠? 알죠? 자, 일단은 저희가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재가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부수가 좀 모자라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이제 본 교재는 다음 주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일단 오늘은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거죠. 네, 프린트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되고 되게 1학기 때 과학 시험 잘 보셨어요? 점수가 말하세요? 말하지 말고 말할 수 없죠. 말 알려주셨고 근데 많이 오른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점수 물어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이제 통합과학 2가 그냥 2학기 내용이잖아요. 근데 2학기 내용은 통합과학 2에서 오늘 이야기할 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거 내용이 통합과학 전체에서 좀 제일 어려워요. 산화원하고 산화원은 중화반은 여기 나올 건데 다시 얘기하면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범위에서 산화반은 중화반응이 좀 제일 어려우니까 뭐 조금 유념해서 알아주시라 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됐고요. 제일 먼저 산화환원부터 그냥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교재 산화환원. 그래서 일단은 산화랑 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마 들어도 보셨을 텐데 이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산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제가 쭉 설명할 겁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들을 똑같은 얘기 서로 반대되는 거다.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것에 그냥 설명하면 환원은 따라오는 거겠지. 산화 반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세 가지. 첫 번째는 산소를 얻는 반응.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를 잃는 반응. 수소를 잃는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자를 잃는 반응.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또 더 얘기하면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었어? 그럼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겠지.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 반응인 거예요. 수소를 얻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도 환원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뭐 기호로 좀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플러스 5, 그다음에 마이너스 H. 전자를 우리가 E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 전자를 잃어버렸어 산화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더 어떤 산화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재에서는 보통 교과서나 아니면 저희 교재에서는 산소나 전자 가지고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런데 수소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워낙 심오지다 보니까 산소, 전자뿐만 아니라 수소까지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시를 그냥 바로 들어봅시다. 산화반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산소를 얻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요. 탄소 입장에서 산소와 만나서 CO2가 됐네?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탄소는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소를 잃어버리는 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 예를 들어 C2H4라고 하는 애가 C2H2 그리고 수소가 튀어나와요. 얘네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것만 보면 돼. 여기는 수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C2H4라고 하는 애는 수소가 4개 있었는데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수소가 2개로 변했어요. 그러면 수소를 잃어버린 거네?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산화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도 뭐 이야기해보자면 마그네슘,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Mg2 플러스라고 하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 2개가 튀어나왔어요. 똑같은 거야. 그러면 Mg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NG 플러스가 되면서 튀어나왔네?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인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인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렸으니까 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우리는 마그네슘이 산화된 거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저희 교재에서는 예시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오른쪽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환원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보여드릴 수 있지만 어차피 반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예시를 막 지금 열심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첫 번째 물질을 산화된다라고 고른 게 아니야. 산화되는 거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걔네들을 첫 번째에 썼을 뿐인 거야. 그렇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산소를 얻었느냐, 수소를 잃었느냐, 전자를 잃었느냐 그렇게 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산화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원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굳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했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바로 가볼게요. 예시를 지금 막 들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봅시다.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에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요.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 산소를 얻었어. 그럼 산소를 얻었다라는 건 뭐야? 산소를 막 없는 산소를 우주에 존재하지 않던 산소를 만들어내서 얻은 거예요? 그건 아닌 거야. 뭐야? 누군가가 잃어버린 걸 내가 얻어온 거야. 내가 수소를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린 수소는 이 우주에서 사라져요? 아닌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걸 누군가 가져가겠지. 내가 똑같은 예시지만 이해했겠지만 내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죽었어. 그건 뭔 소리야? 누군가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뜻인 거야. 됐죠?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주워갈 거야.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잖아. 산화환원은 그래서 누군가가 산소를 잃어버렸다. 누군가가 산소를 얻었다. 누군가가 산화됐다라는 거는 누군가 다른 녀석은 환원됐다는 뜻인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새로운 용어를 이제 쓸 겁니다. 산화제 혹은 환원제라고 표현을 해요. 산화제와 환원제는 뭐 얘기하는 거냐? 정의상으로 산화제는 산화시키는 제라고 하는 건 제는 어떤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제의 정의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환원제는 뭐야? 일단 정의부터 쓸게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남을 산화시킨다라는 거는 본인은 못 되는 거야. 자, 따져봅시다. 어떤 녀석이 산소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환원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 내가 산화됐다라는 것은 남으로 하여금 환원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산소를 얻었다라는 뜻은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뺏어온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잃어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산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져가게 만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은 환원되는 물질. 본인은 환원될 거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거야. 내가 환원된다라는 거는 어떤 뭐가 됐든 남을 산화시킨다. 그러니까 남을 환원시킨다라는 거는 본인은 뭐 되는 거야? 산화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산화된다라는 거는 남을 환원시킨다. 내가 환원된다라는 것은 남을 산화시킨다. 내가 산화된다라는 것은 남을 환원시키는 거니까 본인은 환원제인 거야. 내가 환원된다라는 것은 남을 산화시키니까 산화제인 거야. 자, 그러니까 왼쪽에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일단 예시를 밑에 더 볼 거지만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됐어. 탄소는 산화된데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원제라고 부르는 거야. 본인은 산화됐습니다. 남을 환원시킨 거. 아직은 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C2H4 이름 몰랐는데 산화됐어? 그럼 뭐야 이 녀석은? 환원제인 거야. 좀 여기에서 보면은 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자, 예시를 좀 이렇게 그냥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CH4. 네, 이거 일단 반응식 써볼게. CH4, O2,
CH4랑 O2가 반응했더니 CO2 이산화탄소랑 H2O 물이 나왔대. 일단 여러분들 이거 먼저 이거 좀 물어봅시다. 계수 채울 수 있어요? 계수 채울 수 있어? 계수 채울 수 있어요? 아니 모르면 알려주려고 물어보는 거야? 어? 잘 몰라요. 계수 채울 수 있어? 해본다? 계수 일단 이거 봐. 계수가 뭔지는 아시죠? 이 앞에 쓰는 숫자가 계수인 거야. 앞에 쓰는 숫자가. 그러면 앞에 쓰는 숫자를 맞춘다라는 거는 일단 쉽게 가면 돼. 우리 일단 요거 그거부터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반응식에서 화살표가 있네. 얘는 지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CH5 이런 건 읽을 수 있으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들,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을 좀 뭐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생성물이라고 하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쉽게 채우면 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자, 여기 반응물에 있는 원자 C, H5 세 마리 말고 더 있어요? 없어. 여기도 당연히 CH5만 있을 거야. 그 종류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이제 세는 거야. 여기 C가 몇 마리 있어? 한 마리. 됐어요? 한 마리 있는 거야. 여기 C가 지금 몇 마리 있어? 한 마리 있어. 어때 서로? 같으니까 된 거예요. 넘어가. H 여기 몇 마리 있어? 네 마리 있는 거야. 여기 몇 마리 있어? 두 마리 있는 거 됐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두 마리가 몇 묶음이 있어야 돼? 두 묶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마리가 두 묶음이 되려면 앞에 2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랬더니 같아진 거야. 5 봐봐. 5는 지금 몇 마리 있어? 두 마리 있어. 됐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은 봤더니 두 마리에다가 여기 몇 마리 있어? 한 마리가 두 묶음이니까 두 마리인 거지? 됐어? 그럼 2 플러스 2인 거야.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몇 묶음이 있어요? 전국에 있어야 되니까 앞에다가 계수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이렇게 채우는 거? 됐어? 저거. 괜찮죠? 그렇지? 추워? 살짝 춥게. 살짝 추워요? 안 그러면 쉬면은 졸잖아. 아니야? 저희가 지금 근데 몇 군데로 알려주세요. 아니 21도 좀 더 줄여? 알겠어. 아니 그냥 그대로 아니 나는 그냥 팔 나는 안 더워. 너네가 더 더워. 집 빠지고. 긴 바지 입고 안 더우냐고? 제가 보기보다 열. 보기보다 열. 왜? 얘가 열이라고 했을 때 심현우 씨가 우리 둘은 서로 웃으면 안 돼. 그치? 우리 둘은 서로 웃으면 안 돼. 계수 채우는 거 한 번 더 해요, 나. 그러니까 현과학에서 계수 채우는 건 안 배워. 근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한 번 더 해.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이런 원리로. 쉽게 바꿀게요. CU 플러스 O2 했더니 CU 계속 채워봐. 아니 채워. 이런 걸 이제 쉽게 할 수 있어. 채워. 보여주면 어떻게 됐어? 그렇지. 그거 CU가 위에 두 개 있는데 한 개 있으니까 두 개. CU 두 개 됐으니까 두 개.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 그죠? 하나 더. 어렵게 가볼까? 채워보세요.
8이에요. C3H8. 왜 C는 3고 H는 8이냐? 몰라. 그렇게 불러요. 나는.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요거 됐어? 여기까지? 이것도 괜찮았어요? 잠시만요. 고민 중. 그러면 하나씩. 되나요? 별로 반만 쓸게요. 반만.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치우는 거야. C가 3개네. 3을 써. H가 8개네. H가 여기만 있으니까 4를 써. 그럼 5가 총 몇 개 돼? 10개 됐어. 그 앞에 5를 쓰는 거야. 산소가.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쉽게 쉽게. 자, 일단 다시 돌아와. 우리가 원래 이 개수를 채우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를 찾는 거로 다시 돌아오자 이거야. 자, 그러면 왼쪽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했었던 이 반응식 보면 첫 번째 했던 반응식을 보면 CH4가 O2랑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CO2 이산화탄소와 H2O 수증기고 혹은 물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이 문제를 봤을 때 변하지 않는 녀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웃긴 표현인데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산소랑 수소가 아닌 녀석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산소를 얻거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반응식에서 예를 들면 5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산소는 예를 들면 뭐 산소에 뭐 탄소가 들어가고 나가고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이 탄소가 산소랑 수소를 얻었는지 이러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론 이겁니다. CH4는 CO2랑 H2O 중에 누구로 변했을까라고 물어보면 CH4에도 C가 들어있고 CO2에도 C가 들어있으니까 CH4는 CO2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식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O2는 H2O가 된다. 첫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니까 두 번째가 아니에요. C를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탄소를 기준으로 CH4가 CO2가 됐어. 그럼 O2는 H2O가 됐어. 그때 산소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CH4가 CO2가 되면 산소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왜 여기 산소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여기 두 개 있잖아. 그럼 얘는 뭐 된 거야? 산소가 된 거야. O2가 H2O가 됐네? 그럼 얘는 산소를 얻었어, 잃었어? 여기 산소가 총 몇 개 있어? 네? 4개. 4개 있죠? 여기는 2개 있잖아. 그럼 산소를 잃었네? 그러면서 수소가 늘어났으니까 환원된 거야 라고 찾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비슷해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쉬운 건데 뭐 이거는 굳이 이걸로 해. CU랑 O2랑 CU. 그럼 CU가 CO가 된 거야. CU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그래 산화가 된 거야. 아니 그런데 O2는 어떻게 된 거예요? O2는 없어진 거야. 본인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소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환원된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밑에 C3H8 이름 몰라도 돼. C3H8은 누가 된 거야? CO2가 된 거야? H2O가 된 거야? C가 더 있잖아. 그럼 CO2가 된 거야.
나머지 O2가 H2O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C3H8, 얘는 CO2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된 거지. O2가 H2O가 되면서 산화된 거죠. 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산화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런 애들만 보여드린 거예요. 문제를 몇 개만 더 내볼게요. 산화환원을 일단 찾았으니까. 아니, 산화환원 찾았으니까. 쉬운 거 내볼게요. 개수도 채워보고 누가 산화됐는지도 찾아보세요. 개수도 채워보고. 계속 채워보고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 그다음에 3개 합시다. 네, 보세요. 이름. 아. 저희 교재가 저기가 없어서 지금 여분이 없어서 프린터를 드리려고. 우리 온유씨 9명이죠? 그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산화하는 말고 설명하고 있었고, 이거 산화하는 채우는 걸 할 차례였습니다. 다시? 심혜수 씨 준비됐어? 아직? 주도 씨 준비됐어? 개수 먼저 그냥 숫자만 1 포함한 숫자만 개수를 안 했어? 아, 개수를 안 치우고 어떻게 해? 뭐야? 개수를 안 치고 어떻게 풀어? 총 개수가 달라지네. 자, 이제 제가 빨리 채울게요. N이 2개 있네? 그럼 N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H가 총 6개 됐네? 3이 됐네. 그래서 N2가 일단은 N2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NH3 될 때 H가 늘어났어. 수소를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수소를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고 했었으니까 수소를 없는 것은 뭐라고 부를 거야? 환원되는 거야 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이거 계수는 제가 좀 빠르게 할게요. FE 2개, FE2O3니까 FE 2개 있어. 여기도 2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CO 랑 CO2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거 3, 3 채우면 됩니다. 그럼 같아져요. 3, 3, 갑자기 뭔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5 3개 있고 여기 5가 X개 여기 5가 2X개 있다면 3 플러스 X랑 2X가 같아야 돼서 X가 3이라면요. 3개, 3개 채웁니다. 결론 FE2O3는 또 누가
누가 된다고 할 거야 그러면 FE가 된다고 해야지. 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된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CO-는 CO2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뭐야? 산소를 얻은 거야? 산화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포도당이에요. 이 개수는 이제 얘는 그냥 제가 빨리 채울게요. 666 채우고 요 반응식은 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1학기에서도 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뭐 이제 세포고 일어나는 과정 다 배웠었으니까 외웠다고 했을 때 자, 탄소를 좀 기준으로 보면 돼.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탄소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났어요. 산화된 거예요. 산소가 12개에서 6개로 변했으니까 환원된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산화환원 뭐 쭉 여러 개를 찾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연습할 거는 산화제랑 환원제를 이제 또 체크를 하는 거죠. 산화제, 환원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산화제는 뭐야? 남을 산화시키는. 그러면서 본인은 환원되는 물질인 거예요. 환원제는 뭐야? 남을 환원시키는. 그러면서 본인은 산화되는 게 환원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CH4는 산화됐으니까 본인이 산화됐네. 그리고 남을 환원시켰네. 환원제. 그치? 산소 본인이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켰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쭉 더 갑시다. CU 본인이 산화됐고 남을 환원시켰어. 환원제. 자 하나만 봅시다. 남을 어떻게 했는지만 보면 돼요. 산소 남을 산화시켰네. 산화제. C3H8 이러면 뭐 프로페인인데 됐어. 곧 남을 환원시켰네. 환원제. 산소 남을 산화시켰어. 산화제. 질소 남을 산화시켰어. 산화제. 수소 남을 환원시켰어. 환원제. 이게 뭐 산화철이에요. 산화철은 남을 산화시켰어. 산화제. 일산화탄소 남을 환원시켰어. 환원제. 포도당 남을 환원시켰어. 환원제. 산소 산화제. 자 그러면 우리가 쫙 지금 썼는데 산화제와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절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식 내에서 누군가가 산화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환원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지만 상대적으로 산소를 잃어버릴 항상 산소를 얻기만 하거나 항상 산소를 잃어버리기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산화되냐, 환원되냐. 물론 지금 우리 이 예시에서는 동일한 물질들이 계속 산화제, 환원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항상 산화제와 환원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반응식 내에서 산화되냐, 환원되냐를 가지고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예시를 쭉 들었어요. 적을 건 딱히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산화환원을 찾는 게 산소를 얻었느냐 이러느냐, 수소를 얻었느냐 이러느냐 가지고서 지금 산화환원을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산화환원의 주인공은 전자예요. 산화환원의 주인공은 전자예요. 여기 단원이 왜 어렵냐라고 하면 물론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만 산화환원을 찾을 때 전자를 보고 산화환원을 찾아야 될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껴요. 왜냐면 반응식에서 지금 우리 지금 여태까지 연습한 거 이거 몇 개야? 6개? 6개의 반응식은 산소를 얻고 이러느냐 수소 얻고 이러느냐가 그냥 눈에 딱 보였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반응식을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써볼게. MgCl2 다 쓸게.
CuCl2가 Zn 아연을 만났더니 Cu 플러스 ZnCl2라고 하는 애가 됐어. 예를 들면 이런 반응식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누가 산화됐냐 누가 환원됐냐 계속 시험은 없습니다. 얘는 다 11111이야. 그럼 여기 반응식에서 누가 산화됐냐 누가 환원됐냐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산소랑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산소랑 수소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따지자면 이 반응식은 전자가 관여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인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일단은 나중에 푸는 거 더 쉽게 푸는 건 알려주겠지만 어떻게 푸는 거냐? Cu2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만났어. 뭐 갑자기 뭐예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중2 때 외우고 온 거예요. 이거 제가 프린트 이따가 드릴게요. 이온식 프린트 다시 줄게. Cu2 플러스 Cl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고 있다죠. 그리고 Cu가 ZnCu 그냥 원자 상태인 거고 얘 뭐야? ZnE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 Cu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자, Cu를 봤을 때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는 거예요. 구리 이온, 구리 양이온이 구리 원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 Zn이 ZnE 플러스가 됐어. 그럼 Cl 마이너스는 안 건드나요? 주는 거야. 그냥 지금 양이온 가지고 보는 거야. Zn은 어떻게 된 거야? 원자에서 ZnE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거예요. Zn 원자에서 ZnE 플러스 원자가 된 양이온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양이온이 원자가 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얻는 거야, 잃는 거야?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야. 얻어서 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인 양이온이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야지 원자가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 녀석이 얻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전자를 얻으면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야.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 Zn 원자가 양이온이 되는 거. 이건 생각하기 쉽지. 원자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려야 돼.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거야. 그럼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이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긴 하지만 하여간 여기에서 Z는 산화돼요. Cu는 환원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어려운 거고, 아니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런 걸 어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가 심하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연습을 많이 해야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나는 아니고요. 자, 뒤에 내용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쉬운 거 먼저 해요?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쉬운 거 먼저 해요? 어려운 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할 거예요 반드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먼저 하냐 쉬운 거 먼저 하냐? 어려운 거 먼저 줘. 어려운 거 먼저 해요? 빡센 거 먼저 해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뒤에 쉬운 거 할게요. 뒤에 쉬운 거 하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쉬워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도 뭐 내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치면은 뭐 우리 수업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나 좋지.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자 한번 싹 지울게요. 예시 들었던 거는 싹 지우고. 자, 근데 그만큼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전자와 관련돼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겠다라는 건데, 전자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면 금속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건 이제 심화된 내용이고, 교재에서는 46페이지 위에 참고 자료 요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제가 좀 적을 게 많아요. 쭉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우리 앞에서 이제 통합과학 1에서 배웠던 금속의 특징. 금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금속은 기본적으로 고체인 건 상온에서인데 전자를 잃고 싶어 해요. 전자를 잃는 거를 우리는 방금 뭐라고 한다고? 산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될 거야? 양이온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 기본적으로 잃고 싶어 해. 기본적으로 산화되고 싶어 해.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해. 이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전자를 잃고 싶어. 기본적으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싶어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어떤 좀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좀 더 읽고 싶어하는 애, 덜 읽고 싶어하는 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고 싶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다 놀고 싶잖아. 하지만 그 놀고 싶어하는 정도가 좀 다를 거 아니야, 사람들마다. 앞에 있는 아저씨는 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죠, 이 중에서. 내가 제일 클 거야. 노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할 건데, 하여간 금속들도 똑같다는 거야.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정도가 좀 이제 그 정도가 좀 다르다. 반응성 정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금속의 반응성들을 쭉 나열할 건데요. 지금 제가 나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금속의 반응성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칼슘이 제일 커요. 반응성이.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카나마, 그 다음에 아이언, 그 다음에 철, 니켈, 그 다음에 주석, 납, 수소, 구리, 순, 은, 백금, 금 이렇게 돼요. 자,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기했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반응성이, 그러니까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마음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누가 제일 크나? 칼슘이 제일 크다.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가 제일 작다? AU는 금입니다. 이름만 이따가 쓸 거예요. 금이 제일 작다. 이런 느낌인 거야. 먼저 원소기호부터 체크를 할게요. 칼슘 아실 거야. 이거 모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아실 것 같고요. Z는 혹시나 싶어서 아이언 됐습니까? 철, NI는 뭐야? 니켈. SN은 뭐야? 주석. SN하고 구리를 섞으면 총동이 되는 거예요. PB는 납. H는 수소인데 왜 가로 쳐놨냐면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런데 전자를 잃으니까 써놓은 거고요. 구리, 그 다음에 HG는 수은, Ag는 은, PT는 백금, 플래티넘, 백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튬은 그냥 여기 안 껴주는 거예요. 모든 금속을 쓴 게 아니니까. 여기다 보통 거기다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칼카나마, 아마존의 주담수, 우수, 백금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하여간 반응성 이렇게 했으면 자 이런 거야. 칼슘이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성질이 가장 강해. 금이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성질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반응을 잘 하는 녀석들,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반응을 잘 안 하는 녀석들. 자,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은, 백금, 금 세 마리.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반응을 제일 적게 하는 애들을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금속 들어보셨죠? 귀금속이 귀가 귀하다가 아니야. 귀로 알고 귀하다라는 귀한 금속으로 알고 계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귀금속의 귀는 귀족할 때 귀예요. 귀족. 그러니까 귀족들은 잘 안 변해. 그냥 보유한 어떤 그들의 어떤 고고한 상태를 유지해. 그런 애들이 뭐야? 은백금속. 그래서 뭐 막 저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뭐야? 예를 들어 철 이런 애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예전에 썼던 어떤 철제 농기구, 신라 시대 때 썼던 철제 농기구 그런 거 보면은 다 녹슬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신라 시대 때 썼던 어떤 금관 왕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왜? 반응성이 너무 잘해. 물론 이제 보존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럼 금속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양이온이 됐을 때 얘네들의 어떤 전하량도 굳이 외워야 된다면 E 플러스 C 플러스 K 플러스 NA 플러스 MG 플러스 AL 3 플러스까지는 우리 알고 있어. 이것까지는 외웠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이제 과학 과정을 따라왔으면 외운 거고 ZN E 플러스 FE 플러스 까지는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사실 몰라도 돼요. PB E 플러스까지는 외워주시고요. 불이 E 플러스, H 플러스, HG, PT, AU 몰라도 돼. 은 플러스, AG 플러스.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야. 여태까지. 그래서 그냥 일단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외우라고 한 게 아니고 요걸 지금 보면서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자, 그럼 뭐 이거 뭔 소리냐? 금속의 반응성은 이런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비커에다가 어떤 녀석을 녹여놔요. 뭘 녹여놓냐? CuSO4라고 하는 황산물의 수용액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비커 안에서는 Cu2 플러스 SO4 2- 음이온은 그냥 두고요. 우리 이제 금속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금속만 써놓는 거예요. Cu2 플러스가 여기 쫙 녹아져 있어요. 그때 내가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넣는데 금속 막대기를 넣을 건데 이 금속 막대기는 누구냐면은 Mg 마그네슘을 넣는다. 마그네슘 막대기를 넣을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상황 됐어? 구리 이온이 녹아져 있는 비커에다가 마그네슘 막대기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비교해야 되는 거. 두 금속 마그네슘과 구리 중에서 반응성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내신에선 그 금속의 반응성을 외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줍니다. 마그네슘과 구리의 반응성을 주고. 그런데 전 설명하는 거니까 찾아보라 이거야. 둘 중에서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면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더 커요. 됐습니까?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거는 뭐야? 양이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누가 더 크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딱 와봤더니 뭐야 이 새끼 구리 나보다 반응성이 작은데 왜 이 녀석이 양이온인 거야? 좀 열이 받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내가 양이온이 되고 싶은데 이 옆에 있는 구리 나보다 약한 녀석이 양이온이 돼 있네. 이 녀석 마그네슘은 어떻게 하냐면은 구리한테 강제적으로 전자를 줘요. 강제로 전자를 줍니다. 그럼 강제로 전자를 준다. 자, 반응식으로 써볼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Mg2 플러스가 돼요.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전자를 구리 이온이 얻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구리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마그네슘 이온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린 전자를 구리 이온이 얻어서 구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그 반응식으로 쭉 다시 써본다면 이거에서 이제 여기가 경계죠? 왼쪽에 있는 거 다 쓰고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써보면 일단 E- 다 없어질 거잖아. 전자들이 소거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Mg랑 Cu2 플러스가 만났더니 Mg2 플러스랑 Cu가 된다. 근데 SO4 왜 안 씁니까? 라고 하면은 SO4 써서 표현해보면 Mg가 CuSO4 만나서 MgSO4 CU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가네. 준서 씨, 한 칸을 돌릴 수 있나? 됐어? 됐어요? 일단. 그럼 요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 됐냐, 누가 하나 됐냐를 찾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자면 마그네슘은 Mg 플러스 됐어. 전자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잃은 거야. 이거 산화 반응이잖아. 전자 잃어버린 산화 반응인 거야. 구리 이온 전자 얻었잖아. 전자 얻으면 뭐야? 산화 반응인 거야. 에이? 잘 납득이 안 가요? 원자
양이온. 됐어? 전자 이렇잖아. 그럼 하나 된 거야. CU2 플러스 양이온. 양만 쓸래요? CU 원자. 양이온이 원자되면 전자 얻은 거잖아. 그치?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식, 예를 들면 이런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MG는 MgSO4가 되면서 산화된 거고요. CuSO4는 CU가 되면서 환원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반응식을 먼저 설명했는데 요거 좀 얘기합시다.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마그네슘이 쪼그러들어, 사라져. 그러니까 녹아드는 거지, 물에. 물에 녹아들고 거기에 구리가 덕지덕지, 구리 원자가 덕지덕지 달라붙는 거야. 됐어?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반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비커 내에서 구리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고 구리로 이런 걸 석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석출돼.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들고 산화돼.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해볼까요? Mg 플러스 E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구리 막대기를 넣어요. 똑같지? 반응성 누가 더 커? 마그네슘이 더 크죠.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큰데 이미 마그네슘 이온으로 돼 있지. 구리가 들어왔죠. 구리 전자 잃어버리고 싶지만 자기보다 힘센 녀석이 옆에 있잖아. 구리가 나도 전자 잃어버리고 싶지만 잃어버릴 수 있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젓가락 물컵에다가 넣은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는 일반화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쓰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막대기를 B 플러스 있는 데다 넣었어. B 양이온에다 넣었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A가 반응성이 더 크냐, A보다 B의 반응성이 더 크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A의 반응성이 더 크면 반응해야 돼. A의 반응성이 더 크면 반응하는 거지. 왜? A가 지금 힘이 더 센데 지금 옆에 다른 애가 전자 잃고 있잖아. 전자 주겠죠. 근데 B의 반응성이 더 커. 반응성 더 큰 애가 이미 양이온이면 뭐 반응할 게 뭐 있어. 그런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믿으시나요? 괜찮아요? 요거 쭉 서. 위에 거 말고 다 쓰기 싫으면 이것만이라도 일반화되어 있는 거 요것만이라도 써보세요. 그렇게 늦게 왔어. 시간 참하겠어. 앞에 건 찍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괜찮아요? 아니야? 여기서부터도 조금 할래? 괜찮아요? 아까 근데 막 얘기했던 게 조금 아니야? 괜찮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